제가 주말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숙 관련한 재판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리 고발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면해가지고 우리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이 재판이 이제 끝나는 단계였거든요. 왜 이게 끝나야 되냐면 저희가 그 허위사실 유포하고 모욕죄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어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우리가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술했죠. 종군 기자는 맞는데 대충 뭐 헐렁헐렁한 거 아니냐. 호텔방 있다가 제대로 된 종군 기자 역할 안 하고 왔는데 뭐게 대단한 거냐라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한 모욕죄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단 우리가 종군 기자가 아니라고는 안 했어. 갔는데 놀다 왔다고 한 것 뿐이거든요. 제대로 된 기자활동을 안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송치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모욕죄 쓰레기라고 한 건 원래 댓글에 쓰레기라고 하거나 또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관용적으로 인정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2년 반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그냥 불송치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이게 명예훼손이 도로 되살아난 거야. 분명히 경찰관한테 가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재조사를 한 거예요. 경찰 측에서는 이거는 불기소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검사가 측에서 또다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경찰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군 기자라는 사실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올렸는데 검사하고 판사가 세 번째 바뀌면서 갑자기 이게 또다시 기소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한 모욕죄에 대한 이 송달문을 우리가 받질 않았어요. 근데 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법정에 갔더니 거기서 수령하고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 집에 갔더니 등기가 그때 와 있어.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갔는데 새 판사와 새 검사가 갑자기 모욕죄 이외에 없어졌던 허위사실 유포까지 같이 재판을 하자고 등장을 한 거고 기세등등하게 이진숙이 나와서 여기에 발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진숙 씨 이제 고발인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와, 내가 이래서 이 정권에서 재판하면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일단 이 양반이 고소 내용을 몰라. 우리 방송을 안 보고 고소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30년 업적을 부정받았다, 언론인으로서. 자기는 이제 언론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런 자기를 24만 유튜버 송 작가 TV가 그렇게 폄하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해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말하자면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서 24만 유튜버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우리 그 발언했을 때는 24만 아니었죠. 우리 발언했을 때는 10만이었고요. 10만도 안 됐어. 10만도 안 됐고 24만 된 지 이틀 됐어. 근데 말끝마다 24만 유튜버가 요즘은 레거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송작가 TV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는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닌데. 그래서 그건 마음 상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럼 얘기 들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오지 않았던 고소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바뀌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하에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송달을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을 오라 그래 놓고 현장에서 이걸 주고 여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고 피고인이 똑같이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읽고 있는데 내용이 기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2021년에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연달아서 내가 한 번, 문희정이 한 번, 다음에 이 국장이 한 번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거를 기소장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짜집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우리가 쓰레기란 얘기를 3번을 했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캠프에 모여드는 사람이 쓰레기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의 부분에 대한 이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한 보도본부장이나 노조 탄압했던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이 사람이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각자 쓰레기라고 했으나 전군 기자여서 쓰레기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짜집기를 해가지고 고소장을 만든 거예요. 이거 법원주사 김영철 씨가 이걸 썼다고 하는데 우리 나중에 증인으로 부를 거야. 우리 한 얘기는 기승전결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자가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니고 기자 후에 그 사람이 해왔던 걸 쓰레기라고 한 건데 왜 마치 기자로서 전군 기자로서의 쓰레기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고소장의 조작 혐의를 저희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근데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야. 뭐.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 뭐. 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진숙 할 때도 10만이었지만 그 에피소드는 유난히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그 재미가 없는 사람들의 관심은 안 끌었지. 왜냐면 이진숙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목을 끌만한 수준이 아니야. 왜? 우리가 늘 하는 정치인들 얘기. 근데 그들에게도 관심 보이기 부족한 판에 이진숙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득보일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득보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별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진숙 씨가 한 얘기는 전 국민 95%가 이진숙 하면 용감한 정군 기자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베드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안 알려주고 우리가 검찰 이제 반대 증인을 하니까 우리 변호인이 자 이진숙이 인베드 기자였나요?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려고 인베드라는 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당일날 현장에서 우리가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인베드에 대한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베드가 뭐냐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미군이 전쟁에서 기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종의 보호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라크전 당시부터 인베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미군이 전해주는 정보 보호할 수 있는 지역 안에다 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는 안 보내지. 그리고 미군이 원하는 대로 내지는 미군이 주는 정보만 갖고 제공을 하게 돼 있어. 대신에 이 사람들은 미군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숙소나 움직임이라든지 보도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군은 인베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베드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이상이 사망을 할 정도로 그만큼 미군의 보호 프로그램 안에서 방송들을 진행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그 방송을 할 때부터 당연히 인정받은 인베드 기자일 거라고 생각했어. 즉, 미군이 인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한 MBC의 대표 기자로서 거기에 취재 허가를 받고 종군 기자로 들어간 줄 알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디 행사라든 프레스라고 이거 다 적어주는 것처럼 종군 기자로 등록이 돼 있는 인베드 기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인베드 기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미군의 안전보호 조치를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그 정군 기자라기보다는 미군이 제공하는 대로 정보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기존의 정군 기자보다는 이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진숙이 MBC에 나와가지고 정군 기자였더니 보도된 모든 기자 안에 미군한테서 공인된 인정된 인베드 기자의 자격을 갖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진술하면서 실토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아니요. 인베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받으려고 했으나 네. 본사에서도 안 줬고, 그래서 본인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취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야매야, 야매. 그거 말고도 약간 저 경영에 관심 없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 듣고 아 진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진짜로. 그러면 인베드 기자가 아닌데 본인은 어떻게 취재를 했고 뭐 MBC에 기사를 송고했습니까? 본인이 자기 인터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인베드 기자인 거 아닌 거는 아예 빼놓은 상태에서 미군이 바그다드를 폭격하려고 기자들을 다 뺐을 때 국경 밖으로 모든 인베드 기자를 포함한 이 기자들을 빼냈단 말이야. 폭격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밖에 나와 있었는데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국경에서 1000km를 걸어 들어가가지고 차량도 없으니까 바그다드에 들어가고 자기가 취재를 했다는 거야. 그 영상을 찍었대. 그래서 그 영상을 송출을 해갖고 그 취재를 했다는 거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003년도에 사실상 미군이 통제하지 않는 폭격 후에 바그다드 지역을 여성 기자 한 명이 대동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카메라를 하나 들고 가갖고 터번도 안 쓰고 현장에서 방송을 해갖고 송출을 했다는 거야.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찍어놓은 화면들이 있지만 본인이 등장하는 화면 배경으로는 뭐 폐허가 돼 있는 공장이긴 하지만 그 공장 자체가 폭탄을 맞아 폐허가 된 거지 그냥 무너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류의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인베드 기자라서 화면이 그 정도일 거라고 했지만 본인은 야매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현장에서 취재한 증빙을 해줄 수가 없어. 같이 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동영상은 그렇게 찍어서 많이 보냈는데 송고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그 피해 참상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스틸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으면 거기 관련해갖고 막 쉽게 말해서 부상자들에 대한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증하는 사진을 남겼어야 되는데 자기는 일부러 그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즉 사진으로 증명해 줄 건 없어. 아니 동영상은 찍어서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사진은 안 찍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그동안 방송에도 미공개본으로 돼 있는 취재 필름이라고 하는 동영상들을 법원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자기가 바그다드에 갔다고 하는 증거라고. 이거는 여러분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봤어. 그냥 지나갔을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게 법원 기록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을 받을 거예요. 검사들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은. 진짜 그 장소가 그때 찍힌 필름이고 그 당시에 바그다드에 찍힌 필름인지 내용들을 영상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95%가 종군 기자로 알고 있는 이진숙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군이 인정한 인베드 기자가 아닌 걸 법정 진술에서 확인했어요. 야매양. 그리고 혼자서 바그다드를 가서 찍어왔다는 그 필름 우리 분석해가지고 진짜 이게 바그다드 필름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예요. 웃긴 말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는 내가 차마 그 참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안 찍었다. 이게 웃긴 말 하나고 그 기자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는 한 50% 정도는 내가 한 걸로 보도했다. 기사 중에 50% 정도 내가 영상이나 사진 찍은 거를 보도했다. 그럼 나머지 50%는 누구 겁니까?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 웃겼어요, 진짜. 기자 맞나? 그래서 이번에 법정 증거로 제출받은 본인이 찍어왔다는 동영상들 안에 페이크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과연 1000km를 여성 혼자서 그 당시에 여자들 쓰는 그 차도로도 안 쓰고 들어가서 동양 여자가 반군을 만나서 무자헤딘을 만나가지고 한국이 만일에 참전하고 미군을 도우면 다 죽여버리게 복수하겠어 이런 인터뷰를 따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에서
미군의 보호 자기 없이. 혼자 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뭐 그거 했잖아요. 코디네이터 있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 혼자 갔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지 코디네이터 가이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그 했어? 본인이 소말리아 동티모르 이렇게 뭐 취재하셨다고 하는데 반드시 현지 코디네이터 가이드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랬더니 같이 다녔지만 제가 기사를 취재를 훨씬 많이 했고 그래서 아니 그건 기자의 직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왜냐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혼자서 갔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카메라 엄청 기자도 없이 혼자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무자헤딘도 자기가 찾아내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이고 그 현장에 자기 혼자 막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또 현지 코디네이터 가이드 다 붙어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만 자기가 되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건 기자의 직분이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는 이번 재판에 이준석 씨 법정 진술을 듣고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이분이 야매인 거는 찾아냈어. 공식적인 취재 허가나 등록이 돼 있지 않는 야매 종군 기자였던 본인 인적으로 찾았고, 두 번째는 과연 취재해온 내용들이 본인이 한 것인지,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된 것인지는 제출받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낼 겁니다. 아니 반은 했다고 했으니까 반은 딴 거고 반은 자기 그럼 최소한 바그다드는 찍어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반은 했다고 했으니까 반 중에서 가져오겠죠. 그렇지. 남의 거 반은 그러니까 썼겠죠. 뭐가 됐든지 영상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영상을 확인을 해갖고 진짜 바그다드 찍은 건데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진숙을 쓰레기라고 한 건 기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기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쓰레기라고 하겠습니까? 세월호 보도본부장을 했고 노조 탄압을 했고 MBC를 정수장학회와 함께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행위 자체가 동료들한테서도 비난을 받고 언론한테서도 비난을 받고 언론 노조한테까지 비난을 받았던, 그러니까 기자들이 내놓은 쓰레기였어요. 그럼 우린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기자를 쓰레기라고 한 게 아니라 해온 행적들을 쓰레기라고 했다고. 지금 와가지고 본인이 평생을 30년을 뭐 기자로서 뭐 양심이 어떻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면을 보고 그런 부분을 상기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가지고 종군 기자로 알려졌던 이준석이 야매였으며 얼마나 그 당시에 비겁한 취재 또는 취재 내용에 상관없는 이 취재 조작을 했는지에까지 시리즈로 추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못 건드렸죠, 이준석 씨. 그리고 그 영상을 안 봤나 봐. 내가 영상 보셨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도본부장 할 때 세월호 편파 보도한 거, 그 다음에 노조 관련한 거 한 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쓰레기였는데 그 내용 안 보셨어요? 본건과 관련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야. 근데 그리고 그래서 막 그 검찰 쪽 질문하다가 검찰이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이진숙 씨를 그렇게 비난했다고 보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왜 몰라? 왜냐면 본인이 모르신다고 하니 저희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준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기성세대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잊었을 거고 일부 생각하는 예전 사람들이 그때 이라크 갔었다지 정군 기자였다지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 재판 중계를 통해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탈탈 한번 털어드릴게요.